또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뭐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초안만 한 300개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한 명이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이게 행정명령을 300개를 다 뜯어 고치겠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명령, 이게 영어로 executive라고 하니까 오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부 행정명령이라고 번역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 집행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 대통령 집행명령이 더 정확한 얘기군요. 네,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미국 왜 이런 제도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느냐면요. 네.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새로 바뀐 대통령이 한번 책임 정치를 해보라. 그래서 이 대통령 집행명령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현재 있는 제도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의 권한이 크네요. 그 대통령의 책임 경영이란 측면에서요. 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는 이것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 안 되도록 할 수는 있어요. 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그거 안 돼 하면 그날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의회 권력이 더 크죠. 네. 그런데 지금 의회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이 공화당원들만 설득하면 행정명령이 바로 집행될 수 있고 아무도 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폭주기관차가 되죠. 네. 그게 지금 300개가 준비돼 있다는 것만 300개란 말이죠. 이를테면 네. IRA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법,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뭐 육성해주고 이런 법인데 행정명령에 서명하잖아요. 그날로 IRA법은 무력화가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게 보조금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삼성이나 SK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외국 기업에 보조금 정책 주는 거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건 하나의 예고. 네. 300개의 법령이 이제 현재 있던 법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판이 바뀌는 것이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뀐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기구가 AFPI라는 기구인데요. AFPI. 앞으로 이 AFPI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말로만 미국에 대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AFPI가 만들어내고 있는 300개 행정명령을 바로 AFPI가 주도해서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트럼프 낙선하고 의사당 습격했지 않습니까? 습격한 다음에 많은 사람 잡혀갔죠. 사상사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일부는 잡혀갔지만 일부는 트럼프하고 모여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옵니다. 4년 후를 기약합시다. 그러면서 만든 연구소가 AFPI라는 연구소입니다. 자, 번역을 하면 AF,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아메리칸 퍼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실현하는 300가지 법을 쭉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누가 관여했느냐? 지금 인수위원장 하는 두 분,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장 두 분,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수지 윌리스 여사가 이분이 여기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 측근으로 내각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는 4년 동안 칼 갈았다. 우리 흔히 미국의 보수 단체 하면 헤리티지 연구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미국의 공화당 정책을 헤리티지에서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헤리티지 못 믿겠다. 그래서 AFPI를 직접 만들고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 연구소가 4년 동안 활동을 했고 드디어 이제
칼을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보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집권할지도 모르는 팅크탱크 AFPI하고 정책 간담회 한 번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쪽에서 만들겠다고 한 300개의 집행명령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말로만 트럼프 오면 대책 세울 겁니다. 골프만 준비하면 됩니까? 물론 골프도 뭐 필요하죠. 그렇죠. 네. 네. 필요는 하죠. 네. 그렇지만 AFPI가 뭔지를 만약에 모르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쪽의 인사가 있다면 네. 뼈저리게 오늘 반성하셔야 된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딱 한 방에 이 설명으로 풀렸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나 300개 뜯어 고칠 거야 하고 딱 던졌는데 이걸 언제 준비했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바이든에게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칼을 갈면서 준비를 했다.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글쎄요, 이제 그 대통령 그 인선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각에서는 트럼프 2기 인선은 1기 정부와는 다르게 충성파로 구성을 하겠다, 뭐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충성파일까 했는데 그 4년을 같이 준비했던 핵심 인물들이 이제 내각에 다 참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